안녕하십니까. 쉬운 진로전학 스토리 이근열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창의적 체험 활동의 자율활동과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 진로활동, 기재요령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선은 뭐 중요한 것은 대학에서 이제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이제 거기에 맞게끔 이제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자, 오늘은 드디어 이제 교과학습 발달상, 사실 은 제일 중요한 거죠. 그죠? 그 내용이 많기 때문에 몇 개 좀 쪼개서 강의를 할 예정이고요.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내신 성적 평가는 어떻게 하는가, 그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과학습 발달 상황 평가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죠. 첫 번째는 이렇게 나와 있는 내신에 대한 평가고, 또 하나는 서술형으로 표기되어 있는 과목별 세부 특기 사항에 대한 평가, 두 가지 평가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교과학습 발달 상황의 내신 평가는 어떻게 하는가, 그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학생부 교과 전형은 우리가 정량 평가라고 해서 우리가 수치 평가를 하지만, 최근에는 앞서 제가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서류를 보는 대학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서류를 보는 대학 거의 대부분이 세특을 보잖아요. 과목별 세부특기 사항을 봅니다. 따라서 지금은 이 정량평가의 세특을 정성평가하는 대학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은 기본적으로 정성평가잖아요. 그죠? 정성평가라고 하는 것은 수업의 환경을 고려한다. 즉, 다시 말해서 단순하게 몇 등급이냐 이런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몇 명의 수업을 들어서 이수자가 몇 명인데 거기서 그 표준 편차, 평균 점수 모든 것을 다 보는 것이 바로 학생부 종합전형의 정성평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우선 세특에서 우리가 드러나는 부분들이 이런 태조적인 부분도 있지만, 첫째는 내가 선택한 과목에서 내가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어디까지 가봤니 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관심 분야와 과제 수행 내용들, 그다음 얼마나 깊이 있게 탐구를 했는지 탐구심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은 단순하게 학업 역량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진로 역량도 같이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세 번째 변화된 내용들을 좀 보시면 현 고2, 그 다음에 현 고1 이렇게 좀 우리가 좀 다르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고등학교에 보시면 같은 것은 이제 교과 과목, 과목이라고 하는 것은 교과의 하위 과목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자, 여기에서 우리 고1들은 이제 학점제가 됐기 때문에 이제 학점이 나옵니다. 그죠? 3학점이라는 것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원점수 과목 평균은 여기 이제 원점수 과목 평균 표준 편차가 있었는데 여기는 표준 편차가 빠집니다. 그죠? 그럼 표준 편차가 빠진다는 것은 뭐냐면 그 집단을 볼 수가 없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집단의 표준 편차를 통해서 예를 들면은 표준 편차가 크다고 한다면 많이 벌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죠? 많이 벌어져 있는 평균으로부터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들이 구분이 확실히 되는 학교이거나, 아니면 수준이 비슷비슷하다면 표준 편차가 좀 적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는 이제 볼 수가 없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성취도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수강자 수가 있었는데 여기는 이제 수강자 수가 이 뒷부분에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별도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성취도별 분포 비율이 이제 새롭게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죠? 현재는 이제 진로 선택 과목에 고 2, 3들은 있죠. 그래서 이제 5단계 평가일 때 A가 몇 프로, B가 몇 프로, C가 몇 프로인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등급제의 석차 등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여기는 이제 9등급제의 석차 등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렇게 이제 좀 차이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다음은 이제 교과학습 발달상 대학 평가입니다. 자, 대학에서 이제 어떻게 평가하는가, 중앙대 예시를 좀 들고 있고요. 제가 이제 모든 강의에 대학에서 이야기하는 평가 방법을 반드시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별적으로 아마 이럴 것이다, 또 주변에서 이렇다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보다도 대학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물론 대학마다 좀 다른 부분들도 좀 있지만 어쨌든 개별적으로 이렇게 추리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요강이라든지 아니면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저 앞에 이제 보신 것처럼 성적은 전반적인 환경을 고려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교과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평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학업 성취도, 자, 성적 기본적으로 성취도는 전체 교과를 확인을 하는데 대학 강의를 이수할 만한 기초 역량이 제일 중요하죠. 왜냐하면 대학 공부를 따라올 수 없으면 그 친구는 그만둘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대학의 첫 번째 고민이 이겁니다. 이 친구가 내가 선발을 했을 때 우리 전공 공부를 잘 따라올 수 있을까? 그 정도의 기초 역량은 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제일 고민이죠. 그 다음 또 하나는 특별하게 좀 소홀한 과목은 없는가? 이건 뭐 대학마다 좀 보는 게 좀 다르겠지만 그래도 어떤 특정 과목에 중요한 과목 위주로만 공부하고 그다음 소홀한 과목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또 성실성에서 좀 의심을 또 받을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전공 관련 과목 성취도, 교과 성취도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 중에서 이제 전공에서 요구하는 그런 과목 성취도 같은 경우는 이거는 진로 역량에서 이제 진로 역량으로 평가를 합니다. 관련 교과목 이수 내역도 학업 역량이지만 여기는 진로 역량 평가 도구로서 쓴다 하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진로 역량의 전공 관련 교과 성취도로 평가를 하고 전공 관련 교과 이수 노력으로 평가를 한다. 이거는 뭐 평가 내용을 보면 이대로 좀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적 반영 방법은 뭐 이렇고 과목별 세부 특기사항. 요거는 이제 요즘엔 학생 참여형 수업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 뭐 토론도 마찬가지고 모둠 활동도 마찬가지죠, 그죠? 특히 이제 수행 평가 같은 경우도 우리가 모둠으로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이수 과정 등에서 드러나는 학업 태도와 자, 탐구력 평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업 태도는 다 선생님들이 좀 추상적으로 좋은 말을 많이 써주시잖아요,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탐구력을 평가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과목의 연구 보고서, 중앙대도 이제 강조하는 부분들이 연구 보고서나 수업량 유연에 따른 학교 자율적 교육활동 평가. 이것도 전 시간 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고교 특색 프로그램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학교 나름대로의 자율적으로 이렇게 다양한 탐구 활동을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독서 토론 특색 이것도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의 프로그램들을 잘 알아서 어떤 내용들을 좀 기재가 되는 것이 좋을지 좀 고민을 해야 된다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과목의 발전 정도죠. 학년별로 수업 성적의 흐름이 중요하니까 성적이 갈수록 좋아지는 친구들도 있고 또 갈수록 어려워지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전에 우리가 발전 가능성으로 평가했던 항목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자신이 이수한 교과목들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내가 관심 있게 선택한 교과목에 대해 가지고 나의 관심사가 잘 드러나도록 해야 된다. 관심사가 잘 드러난다는 것은 결국은 핵심 키워드와 탐구 주제거든요. 그죠? 또는 토론 주제, 또는 독서 이런 것들이 나의 관심 분야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떤 과목별 세부 특기 사항에 어떤 도서를 놓고 어떤 키워드를 중심적으로 지속적으로 내가 넣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 이제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3학년의 이제 그 학습 발달 상황이고요. 이 친구는 이제 융합 에너지 신소재 공학과입니다. 제가 이제 그 우리가 동아리도 그렇고 어떤 명칭이 수업도 그렇고 이제 명칭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융합이라는 키워드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에너지라는 키워드가 하나 있고 신소재라는 키워드가 있고 거기에 이제 공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이제 공이 있으면 이제 우리가 물리고 그리고 여기 에너지나 신소재는 다 이제 물리와 관련된 이런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제 물리가 너무나도 이제 중요하다 하는 부분이겠죠. 그렇죠? 그럼 이런 것들을 대학에서 이제 평가할 때 이렇게 볼 수 있죠. 제일 먼저 이제 이수 과목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친구는 이제 공학도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제 미적이라는 부분, 기하라는 부분을 잘 선택했구나라고 먼저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융합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융합과학 탐구라는 과목을 이 친구는 선택을 해서 탐구니까 우리가 연구 보고서를 쓰는 과목이잖아요. 그죠? 이런 과목을 선택했다.
라고 하는 부분을 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기타로 또 이렇게 정보 같은 경우도 또 중요하거든요. 요즘에는 뭐 공대에서는 뭐 물화생지를 막론하고 전부 다 어떤 인공지능이나 그 다음에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해당되지 않는 게 없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정보라는 것들도 하나 좀 양념식으로 좀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통 일반 선택 과목 이 부분이죠. 공통 일반 선택 과목은 이렇게 이제 등급이 나오는 과목입니다. 그죠? 등급이 나오기 때문에 대학에서 이제 가장 유심하게 이 친구의 역량을 잘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 친구가 2등급이고 3등급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자, 수강자 수를 보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219명인 학교네요, 그죠? 219명인 학교이고 219명에서 여기 보시면은 내 점수가 평균 점수가 61점 화작이 61.6인데 내가 90점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강자 수 대비 내가 원점수를 몇 점을 받았고 과목 평균이 얼마인지 그리고 여기 보시면 편차가 있습니다. 20이 넘기 때문에 20이 넘는다는 것은 평균으로부터 벌어진 수치가 조금 더 크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특히 이제 중요한 과목들이 또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이렇게 보시면 자, 진로 선택 과목 먼저 설명드릴게요.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도 이 부분이죠. 진로 선택 과목에서도 마찬가지. 여기도 먼저 수강자 수를 보겠죠. 그죠? 자, 수강자 수가 지금의 이제 과목은 소수가 많잖아요. 그죠? 소수 인원들이 많습니다. 63명, 그다음 42명, 50명대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더 여기는 또 성취평가, 성취도를 이렇게 성취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63명 중에 A를 받았다라고 하는 부분이지만 이 A가 몇 프로이냐라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성취도별 분포 비율을 고려한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예를 들면 기하 같은 경우는 A가 44%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물리학 같은 경우는 A가 16.7%입니다. 내가 16.7%인데서 A를 받았다는 것은 이 A와 좀 의미가 좀 다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목 평균도 같이 보겠죠. 그죠? 과목 평균이 67점, 56점에 내가 88점이고 85점이다. 다시 말해서 과목 평균이 적다면 어려운 시험인데 내가 점수를 어느 정도 잘 받았다. 라고 하는 부분으로 평가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과목 평균이라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성취도 분포 비율이 또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목 편식을 하는 친구들. 중요한 과목은 열심히 하지만, 그렇지 않은 과목은 좀 소홀히 하는, 이런 거. 이과인데 내가 문과에서 선택했던 과목들은 뭐 국어 영어도 마찬가지고 좀 소홀히 하는, 뭐 이런 경우가 있으면 안 되겠다 하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성적 변화를 보는 거잖아요. 학년별, 학기별, 우리가 5개 학기의 평균을 가지고 대학을 갑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너 몇 등급이니? 저 2.5인데요? 나도 2.5인데 둘이 같네? 같지 않습니다. 그죠? 2.5라고 하더라도 전공 과목, 자, 여기 보시면 전공 과목의 성취도, 이 전공 과목의 성취도가 또 다르겠죠. 그죠? 똑같은 2.5라고 하지만 어떤 친구는 전공 관련 과목의 점수가 등급이 조금 더 높은 애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성적이 좀 부족했지만 점점 성적이 올라가서 2.5가 있고 처음에는 1등급에서 출발을 했는데 그 다음 점점 떨어져서 또 2.5가 있는 거예요. 뭐 그런 환경적인 부분들을 고려하는 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내신 성적의 결과값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환경을 고려한다 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제 교과학습 발달사항 평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크게 두 개였죠. 하나는 성적이 나오는 교과학습 발달사항 내용, 성적 내용, 그 다음에 세부특기사항.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세부특기사항 기재 요령에 대해서 그리고 대학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자료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진로 진학 스토리 밴드에 제가 이미지 파일로 여기 뭐 빨간색이 막 칠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 다 지우고 올리거든요. 그거 올리고 그리고 도움이 되시면 구독 꼭 해주시고 좋아요 꼭 필요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